지난달 국제의료심포지엄에서 한 소녀의 발표가 전 세계 의료진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글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발표를 마친 소녀의 이름은 라우라. 인도네시아 부톤섬 찌아찌아 마을 출신으로 올해 인도네시아 최고 의과대학을 졸업한 주인공입니다. 놀라운 건 그녀의 마을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90%에 달하던 문맹률이 불과 몇 년 만에 30%대로 급감했고 마을의 전통 의술 지식이 체계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약 5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 한글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인도네시아 외딴 섬마을에서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걸까요? 한 소녀가 처음 자신의 이름을 썼던 그 순간부터 의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감동적인 여정까지. 대한민국의 자랑 한글이 인도네시아 찌아찌아 마을에서 새로운 희망을 써내려간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우라입니다. 인도네시아 부톤섬 찌아찌아 마을에서 태어났죠. 우리 마을은 참 특별한 곳이었어요. 우리만의 언어인 찌아찌아어가 있었지만 그 말을 글로 쓸 수 있는 문자는 없었습니다. 문자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어릴 때부터 느꼈어요. 할머니는 수많은 약초의 이름과 효능을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기록해둘 방법이 없었죠. 어떤 풀이 열을 내리는지, 어떤 나무 껍질이 기침을 멈추게 하는지 모든 지식이 오직 할머니 머릿속에만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약초 이름을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제가 물어보면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늘 걱정이란다.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걸 누가 기억할까? 마을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어려웠습니다. 시장에서 쌀을 사면서도 정확한 가격이나 양을 적어둘 수 없었죠. 모든 거래는 기억에만 의존해야 했어요. 족장인 아버지가 마을 일을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결정사항들을 기록할 방법이 없어서 모든 것을 외워야 했어요. 그래서 마을 어른들은 자주 회의를 열었습니다. 족장 회의에서 늘 나오는 이야기가 문자 도입 문제였어요. 우리 마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문자를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자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처음에는 영어를 배워보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외국어였거든요. 하지만 영어는 너무 어려웠어요. 알파벳도 복잡하고 발음과 글자가 전혀 다른 경우가 많았죠. 몇 달 시도해보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어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글이라는 문자가 있는데 배우기 쉽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한국에서 만든 문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소리를 그대로 글자로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어른들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쉬운 글자가 있을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제가 처음 글자를 배웠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가 2010년, 제가 10살이던 해였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교에 갔어요. 교실이라고 해봤자 책상도 칠판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돗자리 위에 앉아 수업을 들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아이들 사이에 묘한 설렘이 감돌고 있었어요. 오늘 새로운 선생님이 오신다더라.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교실 입구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 분이 들어오셨죠. 정덕영 선생님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우리가 써본 적 없는 새로운 칠판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칠판에 이상한 글자들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선생님이 한 글자씩 쓰시며 읽어주셨죠. 우리도 따라 읽었습니다. 처음 보는 글자들이었어요. 동그라미, 네모, 선들이 이상하게 조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글자들을 읽으니까 제가 평소에 입으로 말하던 소리와 똑같았어요. 이제 여러분 이름을 써볼까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름을 글자로 쓴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 궁금했거든요. 선생님이 제 앞에 종이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이름을 써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라는 리을과 아가 만나서 라가 되고 우는 이렇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따라 그려봤습니다. 리을, 아, 이응, 우, 리을, 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써봤어요. 다 쓰고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봤죠. 라, 우, 라, 라우라. 제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쓴 제 이름이었어요.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주변 아이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할머니도 교실 뒤에서 보고 계셨는데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너도 이름을 가진 아이가 되었구나.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이 제 마음 깊이 와 닿았습니다. 정말 뿌듯했어요. 제 손으로 직접 쓴 제 이름을 보니 뭔가 특별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픈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도무지 병명도 원인도 모르는 병이었죠. 며칠째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셨고 기침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약초를 우려드렸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으셨어요. 더 안타까운 건 정확한 치료법을 찾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아무리 많은 약초 지식을 가지고 계셔도 그것을 정확히 기록해둔 자료는 없었거든요. 다른 마을에서 비슷한 병을 앓은 사람이 어떻게 나았는지, 어떤 약초를 얼마나 써야 하는지, 그런 소중한 정보들이 글로 전해질 수 없었죠. 그런데 이듬해인 2011년, 제가 11살이 되던 해 어느 날 밤, 어머니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어요. 오후 5시쯤이었을까요? 어머니가 갑자기 온몸을 떨기 시작하셨습니다. 체온계를 재니 39도가 넘었어요. 오한이 심해서 이불을 덮어드려도 계속 덜덜 떨으셨죠. 탈수 때문인지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저녁 8시가 되니 더 심해졌어요. 식은땀이 결정처럼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죠.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해가는 것 같았어요. 황달김이었을까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자정이 넘어서는 더 심각해졌어요. 어머니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배를 아파하시며 토하셨고 맥박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손톱과 입술이 파랗게 변해갔어요. 말라리아일까요? 댕기열일까요? 아니면 다른 병일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은 너무 멀었고 의사도 없었어요. 제대로 된 약도 없었죠. 저는 대야에 찬물을 받아왔습니다. 니파야자 잎을 넣고 어머니 온몸을 닦아드렸어요. 할머니는 평소 아픈 사람에게 해주시던 대로 생강과 심황 뿌리, 시나코나나무 껍질을 우린 물로 찜질을 해주셨습니다. 탈수를 막으려고 코코넛 워터를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먹여드렸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다였어요. 정확한 병명도 모르고 어떤 약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할머니 머릿속에는 오랜 경험이 있으셨지만 그것을 정확히 기록해둔 건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어머니가 흐릿한 의식 속에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라우라야. 글을 배우렴. 그게 어머니가 제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새벽 4시, 빗소리와 개구리 울음소리만 남은 초가집에서 촛불이 하나둘 꺼져갔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저는 한글 교본 위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어요. 할머니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글을 알았더라면, 우리에게 글자가 있었더라면 어떤 병인지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내 어머니를.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글이 없어서 약을 잃었다는 것을요. 만약 어머니 병의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있었다면, 그 병에 맞는 약을 쓸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절망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어요. 저는 의사가 되겠다고요.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저는 어머니가 쓰시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약초를 담던 바구니, 해진 수건, 항아리들. 그 모든 것들이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손에는 한글 노트가 들려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가 어떤 병으로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려고 저는 의사가 될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어요. 제가 한글로 쓴 첫 번째 다짐이었습니다.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계속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죠. 5년 후, 저는 교내 스피치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16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무대에 서서 그때 썼던 문장을 다시 읽었죠. 엄마가 어떤 병으로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려고 저는 의사가 될 거예요. 청중들이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글자를 배워서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글이 있으면 병을 기록할 수 있고 약을 정확히 쓸 수 있어요. 글이 있으면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날 저는 1등을 했어요. 상으로 받은 책에는 인체에 관한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며 더욱 확신했어요. 의사가 되어야겠다고요.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의사가 될 거예요.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 라우라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렴.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아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의사가 되어서 어머니처럼 알 수 없는 병으로 죽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고요. 한글로 정확한 진료 기록을 남겨서 다른 의사들도 참고할 수 있게 하겠다고요. 그때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한글 공부를 했어요. 인도네시아어 공부도 열심히 했죠. 의대에 가려면 두 언어 모두 잘해야 했거든요. 꿈은 멀어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제 마음속에 울렸거든요. 라우라야, 글을 배우렴. 저는 그 말씀을 지키고 싶었어요. 정말 글을 배워서 적어두고 싶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치료 방법을, 희망의 메시지를요. 2012년 안타깝게도 정덕영 선생님이 마을을 떠나셔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12살이 되던 해였죠. 라우라야, 너는 정말 똑똑한 아이구나. 계속 공부하렴. 선생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노트북 하나와 USB를 남겨두고 가셨어요. 마지막 수업 영상들이 들어있다고 하셨죠. 선생님이 떠나신 후 교실은 텅 비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하나둘 학교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없으니 배울 것도 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매일 빈 교실에 나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선생님이 남겨두신 영상을 보면서 혼자 필기했어요.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 몇 번이고 되돌려서 봤죠. 화면 속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한 글자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부터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언니, 우리도 글자 배우고 싶어. 언니가 선생님 해줘. 아이들이 제 주위에 모여들었어요. 저는 그날 배운 글자를 나뭇가지로 모래 위에 써가며 가르쳐줬습니다. 아이들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을 때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언니는 왜 이렇게 계속 공부해? 동생이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저는 모래 위에 의사라는 글자를 써보였어요. 글을 읽을 수 있으면 아픈 사람을 살릴 수 있대.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꿈이 더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매일매일 저는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이었는데 점점 늘어나서 10명이 넘게 되었어요. 저도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웠죠. 선생님처럼 가르치고 싶어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해. 너도 선생님이 될 수 있어.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요. 글을 아는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 마을이 더 건강해질 수 있을 테니까요. 2020년 저는 드디어 인도네시아 최고의 의과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FKUI라고 부르는 곳이었어요. 20살이 된 저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죠. 몇 달 동안 시험을 보고 면접을 봤습니다. 인도네시아어도 완벽해야 했고 과학과 수학도 잘해야 했어요. 한글 실력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접관들이 신기해했거든요. 한글을 어떻게 배우게 되었나요? 저희 마을에 한국 선생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글자 덕분에 제가 꿈을 가질 수 있었어요. 면접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었습니다. 매일 우편함을 확인했지만 소식이 없었어요. 드디어 합격 발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회관에 모였어요. 자카르타에서 온 우편 봉투를 아버지가 저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라우라 찌아찌아, 인도네시아 최고의 의과대학 FKUI 최종 합격을 축하합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정말 합격한 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누군가 앙클롱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소리쳤어요. 라우라 누나 최고.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손에는 전통 머리 장식이 들려 있었어요. 황동으로 만든 아름다운 왕관이었죠. 우리 라우라가 진짜 공주가 됐구나. 할머니가 제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정말 의사가 될 거예요. 사진 속 어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미소를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겠다고요. 마을 아이들도 축하해줬습니다. 언니, 의사 되면 우리도 치료해줄 거지? 당연하지. 언니가 돌아와서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 건강하게 해줄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제 꿈은 단순히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와서 마을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라는 걸요. 2020년 자카르타에 도착한 첫날,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끝없이 달리는 자동차들, 네온사인들. 제가 살던 조용한 섬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인도네시아 최고의 의과대학은 정말 웅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숙사는 4인실이었습니다. 룸메이트들은 자바, 발리, 수마트라 출신이었죠. 모두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이라 저와는 많이 달랐어요. 새벽 4시 30분마다 울리는 아잔 소리에 잠을 깨는 것도 처음이었고 공용욕실에서 물을 쓰려면 줄을 서야 한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언어였어요. 제가 찌아찌아어 억양으로 인도네시아어를 말하니까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처음엔 상처받았지만 곧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언어는 다르지만 내 꿈은 같아. 라마단 기간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먹을 수 없다 보니 수업 중에 저혈당으로 쓰러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응급처치를 도왔죠. 할머니에게 배운 전통 약초 지식과 의학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함께 써서요. 라우라, 너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 친구들이 감탄했을 때 뿌듯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만만치 않았어요. 캠퍼스 앞 고급몰에서 파는 라떼 한 잔이 6만 루피아였는데 뒷골목 월흥에서 파는 소꼬미 국수는 1만 루피아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월흥에서 끼니를 해결했죠.
실습용 해부 교재나 기구를 살 돈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땐 빈손으로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장학금 신청도 몇 번 떨어졌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소개서를 한글로 써서 교수님을 설득했어요. 제가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 한글이 제 삶에 어떤 의미인지 진솔하게 적었습니다. 다행히 교수님이 감동하셨는지 특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공부할 때도 특별한 방법을 썼습니다. 해부학은 라틴어와 영어 교재로 배우고 강의는 인도네시아어로 들은 다음 제 노트에는 한글과 찌아찌아어로 기록했어요. 세 가지 언어를 다 써가며 공부하니까 오히려 더 잘 이해됐습니다. 어느 날 교수님이 제 노트를 보시더니 놀라셨어요. 라우라, 이 기록 방법이 정말 흥미롭구나. 지역보건 연구에 써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저는 소수민족의 언어와 의학을 연결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까지 했어요. 한글이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연구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였죠. 2024년 졸업을 앞두고 마지막 실습을 받을 때였습니다.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실습을 하고 싶다고 신청했어요. 교수님도 흔쾌히 허락해 주셨죠. 오랜만에 돌아온 마을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어요. 이제 저는 의대생이었거든요. 6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진짜 의사가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서니 아이들이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하얀 실습복을 입은 제 모습이 신기했나 봅니다. 라우라, 언니가 정말 의사가 됐구나. 아이들이 신나서 소리쳤어요. 저는 옛 추억이 떠올라 칠판 앞에 섰습니다. 15년 전 정덕영 선생님이 서셨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글자를 배우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아이들이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저는 한글로 몸의 각 부분 이름을 가르쳐줬습니다. 머리, 가슴, 배, 팔, 다리. 그리고 각 부분을 어떻게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지도 설명해줬어요. 손을 자주 씻어야 해요. 이렇게 써볼까요? 손, 씻기. 아이들이 열심히 따라 썼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처음 한글을 배웠던 때가 떠올랐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을 썼던 그때처럼 이 아이들도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있었죠.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의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돼. 수업이 끝나고 제가 예전에 앉았던 자리에 앉아봤어요. 15년 전 그 자리에서 처음 제 이름을 썼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의 그 설렘과 떨림이 다시 느껴졌어요. 할머니가 교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늙으셨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고 계셨어요. 우리 라우라가 이제 정말 선생님이 됐구나.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할머니. 이제 저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선생님이에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의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건강에 대해 가르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걸요. 글을 통해 지식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업을 마치며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나는 의사이고 선생님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개의 꿈을 모두 이룬 거였거든요. 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자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된 거였어요. 2025년 3월 졸업 후 저는 마을로 돌아와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마을 최초의 진료소였어요. 책상 위에는 세 종류의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배운 전통 약초를 기록한 노트, 의대에서 배운 해부학 노트, 그리고 환자들 처방전을 쓰는 노트였죠. 첫 환자가 들어왔을 때 정말 떨렸어요. 마을 할아버지 한 분이셨는데 며칠째 기침이 멈추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차근차근 진찰했습니다. 체온을 재고 맥박을 확인하고 청진기로 숨소리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진료 기록부에 한글, 찌아찌아어, 인도네시아어로 병명과 경과를 적었습니다. 기관지염으로 보입니다. 이 약을 드시고 따뜻한 물을 많이 드세요. 처방전도 한글로 썼어요. 할아버지가 읽을 수 있도록요. 며칠 후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는데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라우라야, 정말 고맙다. 우리 마을에 의사가 생기니까 든든하구나.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어머니가 받지 못한 치료를 이제 마을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된 거였죠. 5월에는 한글 도입 15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정덕영 선생님이 다시 마을을 방문해 주셨거든요. 오랜만에 뵙는 선생님은 예전 그대로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고 계셨어요. 라우라야,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됐구나.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인 무대에서 저는 연설을 했습니다. 세종대왕님의 글자는 우리 마을의 목숨을 지켜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글자를 지켜갈 차례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 한글로 더 많은 것을 기록할 거예요. 우리 마을 사람들의 건강 이야기를, 전통 약초의 효능을,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요. 행사 마지막에는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냈어요. 각 풍선에는 손글씨로 쓴 문장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제 풍선에 이렇게 썼어요. 한글, 우리의 희망입니다. 풍선들이 하늘 높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처럼 저는 정말 글을 적어두고 있다고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희망을 잃지 않는 방법을요. 오늘 우리 마을에 한글이 온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15년 전 10살 라우라가 처음 배운 글자는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25살 라우라는 그 글자로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처음 배운 글자가 제 이름이었듯이 이제 저는 한글로 새로운 이름들을 써가고 있어요. 건강한 마을, 희망찬 아이들,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요. 글자 하나하나가 생명이 되고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쓴 글자로 우리의 미래를 써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책을 읽고 계시다면 그 글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다면 그 문자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느껴보세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누군가에게는 꿈이고 희망이고 생존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라우라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글자가 만들어가는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적의 일부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간 이야기였습니다.